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보는 한시와 고사성어로 읽는 역사와 철학 6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종식입니다. 네, 다시 보는 한시와 고사성어로 읽는 역사와 철학 6월 강의에서는 지난주에 북송의 소동파와 그와 관련된 여러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소동파와 북송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그 중에 몇 개의 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북송 오군자라고 하면은 주돈이, 주렴계죠, 소옹, 소광절, 장제, 장횡거, 정호, 정명도, 정의, 정의천 이렇게 5사람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이 북송을 대표하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범중엄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악양루기를 지었고 이 악양루기에서 바로 군자, 정치인이 어떤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범중엄의 악양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양수의 추성부, 가을바람 소리를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는 뭐 인생의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용정기, 치용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거기에서 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돈이, 주렴계가 지은 애련설, 연을 사랑하는 모습, 연을 사랑하는 어떤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마강의 동락원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동락원기는 하지 않고 범중엄의 악양루기, 구양수의 추성부, 그리고 치용정기, 주돈이의 애련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악양루의 모습입니다. 이 뒤에는 동정어가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악양루를 길을 지은 범중엄과 그 다음에 악양루를 중수한 원래 있던 건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새로 세운 인물인 등자경, 이 두 사람의 동상이 악양루 속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악양루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자성어가 바로 선우후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천하지우 이후하고, 먼저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앞서서 천하의 일을 근심하고, 후 천하지락 일학이라, 천하의 즐거움을 먼저 천하 사람들이 즐겁고 난 이후에 자신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우후락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천하의 근심거리를 내 근심보다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보다 먼저 이제 생각하는 이런 군자의 풍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양루기에 나타난 선우후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악양루기에 대한 부채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양루기 범중엄에가 쭉 나와가지고 약간 부족했지만은 뭐 끝까지 쓰지는 못했습니다. 몇 줄 못 썼는데 그 끝부분에 보면 천하지우 이후하고 후 천하지락 이락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몇 년 전에 쓴 건데 경자년에 썼네. 경자년 중하, 즉 한여름에 금정산 아래에서 기산, 이제 호가 기산입니다. 기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어제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썼습니다. 선우후라.
세제, 신축년, 올해죠. 신축년 초하, 초여름, 바로 어제의 금정산 아래에서 기산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악양루를 대표하는 내용이 바로 선우후락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썼고요. 이것은 몇 년 전에 써놨던 글입니다. 네, 그리고 주도니의 애련설과 관련되어서 또 제가 옛날에 써놓았던 글이 바로 부채가 요 내용입니다. 수륙, 초목, 지화, 가해자, 신번이요 쭉 해가지고 요선 요도 신축년에 썼네요. 원래 봄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에른설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사자성어로 향원익청이 있습니다. 향기는 멀수록 더욱 멀면 멀수록 더욱더 맑다라고 해서 향원익청, 이것도 어제 제가 쓴 겁니다. 예, 경복궁에 가면 향원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향원정의 모습입니다. 그게 북악산이죠. 그리고 향원정에 가면 현판이 있습니다. 향원정. 이 현판이 바로 향원익청이라고 하는, 즉, 이 주도니의 애련설에서 따온 것이 향원정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한번 보여놨고요. 네, 이것은 구양수의 추성부, 오늘 하게 될 추성부의 내용을 부채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성부, 구양수 해가 쭉 적어 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은 부채 위에 한시 인문학 해서 다양한 시들을 부채 위에 이렇게 쓰고 그걸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그림과 시를 한꺼번에 써서 책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개의 시를 적어 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출판이 되어서 그걸 교재로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지난달에 강의했던 소동파의 적벽해고에 관한 그 내용을 적은 부채입니다. 이 글씨체는 소동파 자신의 글씨체죠. 대강동거 양도진 청고 풍류 인물이라 고루 서변 인도시 삼국주랑 적벽이라 해가지고는 신축년 초하, 역시 요거는 며칠 전에 제가 쓴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호가 무능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무능이라고 하는 호를 또 쓰고 있습니다. 예, 범중엄 선생은 989년에서 1052년까지 살았습니다. 그 소동파보다가 한 40 정도, 한 40에서 50살 정도가 많은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악양루기는 1044년에 이제 짓기 시작해서 1045년에 46년에 완성을 해서 여기에 이제 길을 악양루라고 하는 누각을 지은 기록을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었고 그 내용은 어떠하고 여기에서 느끼는 바는 무엇이고 하는 그걸 적어 놓은 게 바로 악양루기입니다. 그래서 악양루기는 1046년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범중엄의 악양루기는 정말 천고의 절창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벽부도 정말 절창이지만은 적벽부보다 훨씬 더 내용적으로 멋있고 정치적인 어떤 백성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악양루기입니다. 특히 이 고생스러운 일에는 앞장서서 먼저 천하의 근심을 걱정하고 즐거운 일에는 천하의 즐거운 일을 먼저 이제 생각하고 나중에 자신의 즐거움을 이제 즐긴다. 선 천하지우 이유하고 후 천하지락 이락이라 라고 하는 이 경지가 바로 정치를 하는 군자의 이상적인 풍모와 도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길게는 요 원문으로 선 천하지우 이유하고 후 천하지락 이락이라 하고 요걸 줄여서 선우후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양루라고 하는 후난성 악양현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등자경이 이제 중수를 했고 범중엄이 이제 그 길을 지어서 악양루 길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력 4년 춘 이렇게 시작하는데, 경력은 북송시대의 인종의 연호입니다. 41년에서 48년까지 살았던 왕인데 짧게 살았죠. 경력 4년은 1044년 1044년이고, 그리고 악양루기는 경력 6년 1046년에 지어져서 완성이 되었고, 그것을 현판 악양루 안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범중엄의 악양루기가 이제 나타난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악양루기 범중엄의 악양루기 전체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4년 춘 등자경 적수 발흥군하고 월명년하고 정통이나하니 백패구흥이라 내 중수 악양루하니 증기구제라 각 당현 금인시부어 기상하고 초교 장문이 기지라 여 관부 발흥승상은 제 동정이론이라 함 원산하고 탄 장강하고 호호탕탕하여 횡무제니라 조휘 서금하고 기상만천이라 차즉 악양루지 대관나라 전인지술 비하고 전인지술 비인이라 연즉 북통 무협하고 남극 소상하고 청객 소인이 다회 우차래라 람물 지정은 등무이호로다. 약부 의무비비하여 연을 불게하면 음풍노호하고 탕당배공이라 일성은효하고 사냥이 자명하니 상년은 불행이요 장경은 집체로다. 박모명명하니 호소원제로다. 등사류야적 유거국 해양하여 우참 외긴이라. 만목소연이 감극이 비자의니라. 지학 추나 경명하여 파람불경하면 상하 청광이 일벽만경이라. 사구는 상집하고 금리는 유형이라. 안지정나는 우국청청이라. 이혹 작년 일공하고 호월 천리하면 부광이 약금이요 정령이 침벽이라. 어가 호다바니 차락 하극이요 등사류야죽 유심광신이하여 총욕 구망이라. 파주 인풍하니 기희 양양자이니라. 차부 여상구 인인지심이요 이 혹이 이자지위는 하제요 불이 무리하고 불이 기비라. 그 묘당지고적 우기민하고 처 강호지원적 우기군하니 시 진여구 태여군이라. 연즉 하시락야요 기필왈 선 천하지우 이유하고 후 천하지락 이락여라. 희라 미사인이면 오 수역일이요 시 6년 9월 15일이라. 자, 이게 이제 악양루기 전체 내용입니다. 이거 원래 읽을 때 조금 소리를 내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노래처럼 이렇게 경력 4년 춘에 등자경 적수 발흥군하니 월명년하고 정통이나여 백패구인데 내 중수 악양루하니 증기구제니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독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그거는 안 되고, 일단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4년 춘 등자경 적수 발원군. 경력 4년에 즉 경력 4년 봄에 이거는 인종의 연호라 했죠. 송나라 북송 인종의 연호 이제 4년에 등자경이 편적 또는 좌천되어서 낮은 직위나 지위로 자리를 옮기거나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을 편적 또는 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려나서 요직에서 밀려나서 파룬군 태수가 되었다. 등자경이 적수, 밀려나서 편적이 되어서 수가 되었다. 파룬군의 태수가 되었다. 월, 명년, 정통이나 백패구웅이라. 월, 명년 한 해가 지나서 다음 해가 되어서 명년이 되어서 정사가 잘 이루어지고 정통이나 정사가 잘 통하게 되고 사람들이 화합하게 되니 백패구웅 많은 것들이 사라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없어졌던 많은 일들이 다 흥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내중수 악양류 정기구제라. 그리하여 악양류를 다시 수리하면서 정기구제라. 원래 것보다 더 크게 짓고 각을 했다. 당현, 금인, 시부기상 당나라의 사람들, 즉 송나라의 금인의 시와 부를 우기상 그 악양루의 현판으로 서각을 해가지고 붙였다. 그리고 초교 장문이 기지 나에게 부탁을 했다. 촉은 부탁하다는 뜻이요. 장문을 즉 악양루의 길을 나에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악양루의 기문을 부탁받아서 문장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 관부 파릉승상은 제동정 1월이라 하문산하고 탄장강하고 호호탕탕이라 횡무제요 조희석음 기상만천이라 차저 악양루지 대관량이 전인지술비인이라. 자, 내가 바라보니 파릉의 승상은 파릉의 승상하면 승상 아름다운 경치 아주 뛰어난 경치는 제 동정 이로나 동정 호수에 동정호 호수 하나에 있다. 이 동정호는 함, 원산 멀리 있는 산들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탄장강 그리고 동정호에서 여러 갈래로 이 여러 물줄기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이 장강을 이렇게 내뱉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호호탕탕 그 모습이 너무나도 끝이 없이 넓고 호탕해서 그래서 횡무제 끝이 옆으로 아무리 봐도 끝이 없더라. 그래서 아침 햇살과 저녁의 그늘은 기상이 여러가지 모양이 천변만화하더라. 이것이 바로 차저 이것이 악양루지 대관령 악양루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큰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전인이 이미 이전의 사람들이 다 말해 놓았다. 앞선 사람들이 다 수려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래서 북으로는 무협에 통하고 남으로는 소강과 상강에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청객, 소인이 청객은 이 좌천되어 가는 이 편적되어 가거나 좌천되어 가는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여기에 두르고 소인은 이 시인들이죠. 시인 묵객들이 다회우차 여기에서 많이 모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람물지정 사물을 악양루에서 바라보는 사물의 모습은 등무이호라. 사람마다 다 다르냐 그렇지 않다. 대부분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지술이 이제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부 만약에 의무비비하여 장맛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리면은 의무는 장마의 비가 비비 구질구질하게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을
이 비비라 합니다. 의무가 장맛비가 구질구질하게 계속해서 내리고 연월 불게 달포에 이르러 달을 뭐 한 두어 달 동안 계속해서 날이 맑지 않고 거기다가 음풍노호하고 어두운 바람이 미친 이 사나운 어떤 소리를 내면서 계속 불어오면은 휘 하고 이렇게 불어오면은 거기에 탕낭배공이라 바로 물결이 비가 많이 오면 산에 있는 이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탕낭이 이 배공하여 저 흐린 물결이 공중으로 계속해서 파도치면서 치솟고 그렇게 되니까 일성이 은용하고 해와 달이 이 빛을 빛날 요자죠. 빛을 감추게 되고 즉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이 별도 안 보이게 되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산악이 자명하고 산과 여러가지 언덕 구릉들이 전부 형체를 감추고 따라서 상인들과 여행객들도 다니지 않고 장경집체 그러다 보니까 파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돛대도 기울고 그 다음에 노도 부러지고 그리고 방모명명 날이 어두워져서 컴컴하게 되면은 호소원제로 호랑이가 울부짖고 원숭이가 슬피 우는 이때가 되면은 이때 등사류야즉 이때 이 루에 즉 악양루에 오르게 된즉 유거국회양하고 마음속에 이 나라를 떠나서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탁 생기면서 저절로 일어나면서 우참외기 자기가 좌천되어서 떠나게 되면은 지금 남아있는 조정에서 참수하는 소리를 듣고 무가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묘락을 펼쳐서 나를 또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근심이 탁 생기게 된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만목소연하여 경치가 전부 쓸쓸하게 느껴져서 감극이 비자의이라 그 느낌이 감정이 극에 달해서 슬픈 감정이 가득하게 된다. 자, 그런데 날이 바뀌어서 지약 또 만약 춘화경명하여 봄날 따뜻한 기운이 되어서 해가 쫙 맑게 비치면은 그래 되면은 파란불경 파도도 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해지게 되면 상하천광이 위의 하늘과 아래의 물결이 이 상하천광이 위에 있는 하늘이 바다에 비춰져서 이 호수죠. 호수에 동정호에 비춰져서 이렇게 하늘과 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이 물에 비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일병만경이라 하늘에 동정호에 비친 하늘이 만경에 잔잔한 물을 타고 푸르는 것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이 물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구는 상집하고 이 모래톱의 갈매기들은 날아서 모여들고 금리는 유영하고 금빛 이 비늘을 지니고 있는 물고기들은 이리저리 한가롭게 헤엄치고 놀고 안지정나는 언덕에 있는 지초 이 궁궁이 꽃이나 궁궁이 풀이나 그 다음에 모래톱에 있는 물가에 있는 이 난초들은 더욱더 이제 하늘이 파랗고 이러니까 더욱더 우국청청이라 더욱더 푸르게 보인다. 거기다가 이옥 또는 또 작년 긴 운우가 운해가 긴 이제 구름과 안개가 하늘을 가득 덮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호월천리 밝은 달이 하늘로 천리를 비추게 될 때 이때 부광은 약금이요 하늘에 비치는 그 달빛은 마치 금과 같이 금을 던져 놓은 것 같고 즉 둥근 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하늘가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나고, 그리고 그 달이 물결에 동정호에 비추게 되면 정령은 친백이라, 마치 동정호에 비춰져 있는 달은 물 속에 가라앉는 옷과 같이 그렇게 보인다. 흰 구슬이 딱 잠겨 있는 것처럼,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어부들의 노래소리가 서로를 불러주면서 즐거이 돌아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서로 노래 부르면서 고기를 잡고 할 때, 이때 느끼는 이 즐거움은 얼마나 좋은가, 끝이 없는가, 어떻게 이런 즐거움을 다 느낄 수가 있겠는가, 이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가. 이때 이 누각에 오르면, 악양루에 오르면 심광신이 하여 마음속에 이 꺼리낌이, 마음도 아주 넓어지고 정신도 상쾌해져서 총애를 받거나 욕을 들어먹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파주임풍하여 술잔을 잡고 바람 앞에 서니 기희양양자이라. 그 즐거움은 끝이 없이 무한하구나. 한없이 무한하게 펼쳐진다. 그 즐거움은 끝이 없구나. 네, 차부, 여상구 인인지심이요. 나는 항상 지금까지 쭉 해왔다. 이런 뜻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구해왔다. 옛날 사람들의 어진 마음을 늘 구하고 따르고자 해왔는데, 혹이 어떻게 해서 다른가? 이자지위, 두 개의 모습이, 사람의 두 모습이 이렇게 다른가? 하나는 슬퍼하고, 비 오는 날, 바람 불고 이렇게 장맛비가 오는 날 이 누각이 오르면 전부 슬퍼하고, 맑은 날 청명할 때 이 누각이 오르면 즐거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서로 다른가? 이자지위, 혹이 이자지위는 하재요. 이 서로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불이무리하고, 이 어떤 물건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불이기비라, 자신의 일로 슬퍼하지 말라. 즉 사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자기 일로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거처한적 있은즉 묘당지고적, 묘당지고적 우기민하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묘당에 있을 때, 즉 궁궐에서 이 관직이 높이 있을 때, 백성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그때는 백성들을 염려하고, 강호지원주 우기군하라. 처해 있을 때, 강호에 처해 있을 때, 즉 멀리 좌천이 되거나 편적이 되거나 또는 일반 시민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강호지원적 우기군하라. 임금을 걱정하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곧 진여구, 나아가서도 걱정하고 태우고 물러나서도 걱정한다. 즉 벼슬을 할 때도 백성을 걱정하고, 물러나서 일반 시민이 되거나 또는 편적이 되어서 지방으로 갔을 때도 그 임금을 걱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진여구 태여구라. 그렇다면 연즉, 이런즉 하시일하게야, 언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언제 즐겁게 한번 살아보겠는가? 늘 근심 걱정에, 백성 근심에, 임금 걱정에, 물러나도 걱정이요, 나아가도 걱정이면 언제 그러면 즐겁게 한번 마음을 펼칠 수가 있는가? 기필왈, 그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선천하지우 이하고, 먼저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자신의 근심은 나중에 근심하고, 후 천하지라 일하기야,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이제 먼저 보고 나중에 자신의 즐거움을 느낀다. 걱정을 먼저 걱정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해라. 그리고 걱정도 천하의 걱정을 먼저 걱정하고 자신의 걱정은 나중에 생각하라. 그리고 천하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은 나중에 생각해라. 그러나 즐거움과 걱정을 놓고 볼 때 걱정거리를 먼저 고려를 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고려를 해라. 이렇게 되겠죠. 시라, 미사인이면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은 오 수여 길이요. 나는 누구와 함께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더불어 나는 누구를 따르게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인인지심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겠다. 이 사람들을 쫓아서 나도 이런 정치를 멋진 정치를 하겠다.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양루기를 쓴 바로 범중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중엄은 나중에 송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했고 특히 외적을 막는데도 신경을 썼고 내치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재상이 바로 범중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중엄의 이런 시를 읽어보면은 바로 이 사람의 본 모습이 그 마음 씀씀이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성부, 구양수. 구양수는 이 범중엄보다가 한 20살 정도 아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양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동파의 정신적 또 실질적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양수의 영향을 소동파가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구양자 방야 독서라 문유성자 서남내자라 송년이 청지왈 이제라 초성욕이 솟아바고 홀 분등이 팽배라 여 파도 야경하여 풍우지진이라 기초교 무랴 총총쟁쟁이라 금철 계명이라 우여 부적 지병이 한매 질주하여 불문 호령이나 단문 입맞이 행성이라 여위 동자 차 하성야오 여출 시지라 동자와 성월이 교결하고 월하는 명하는 제천이라 사무인성하고 성제는 수간이라 여왈 희희 비제라 차 추성야오 호위 레제리오 계부 추지위 상야는 기색은 참담하여 연비 운념하고 기용은 청명하여 청고 일정이라 기기는 율렬하여 표민기고라고 기의는 소조하여 산천이 적연이라 고 기위성야요 처처절절하여 호호분발이라 풍초 녹욕이 쟁무하고 감옥 총롱이 가열이라 초 불치 색변하고 목 조지 엽탈이라 기 소위 체패 영락자는 내기 일기지 여열이니라 부 추는 현관야요 어시의 위음이요 우 병상년이 어행의 위금이라 시위 천지지 의기하여 상이 숙살이 위심이라 천지 어물에 춘생 추실이라 고기제 악야의 상성이요 주 서방지음이라 이칙은 위 칠을 지으리니 상은 상야요 물 기노이 비상하고 이는 유견이 물 과성이 당살이라 차호 초목무정하여 유시표령이라 인이 동물이요 유물지령이라 배구는 기심하고 만사는 노기영이라 유동어중이면은 필요기정이라 이 황사 기력지소 불급이요 우기지지소 불능이라
의기 악연단자 위 고목이요 이연흑자 위 성성이라. 내하이 비금석지질인데 요교 초목이 쟁령이라. 수위 수위지 장적인데 역하한호 추성이라. 동자가 막대하니 수두이수라. 단문사백의 충성직적이니 조여지 탄식이라. 자, 이게 바로 이 구양수의 추성부의 전체 내용입니다. 410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양자 방야 독서하니. 구양자, 자, 자자를 붙이면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되죠. 구양자가, 즉 이 사람이 구양시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말이죠. 저 적벽부에 대해서 쓸 때 소자, 소동파가 자신을 소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구양자 했으니까 구양자, 구양수는 구시가 아니고 구양시입니다. 복성입니다. 그래서 구양자가 방야독서, 밤에 이르러 책을 읽고 있는데 문 들었다. 유성 소리를 들었다. 문 유성자 서남내자 소리가 서남 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송년이 청지왈. 송년은 놀라는 거죠. 놀라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다가 이제라 이상하구나. 처음에는 성력이 솟아하고 처음에는 성력은 바스락거리다 이런 뜻이죠. 속력 바스락바스락거리다가 솟아 휘 하는 소리를 내는 게 바로 바스락바스락거리다가 나중에는 휘 소리를 내는 것, 이 솟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력하다가 또 솟아하다가 갑자기 홀 분둥이 팽배라. 갑자기 물결이 팍 몰아치는 것, 위로 올라치는 것을 이제 분등이라 하고, 팽배하는 것은 팍 커져가지고 위로 빡 올라가는 걸 말하죠. 홀 분등이 갑자기 솟아오르면서 높이 뛰어오르는 것을 팽배라 합니다. 홀 분등이 팽배로다. 마치 뭐뭐와 같다. 파도 야경에 파도가 밤에 놀라서 풍우치지하여 비바람이 파도가 놀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기초기어무랴 그것이 사물에 부딪혔을 때는 총총쟁쟁 총총 쨍그랑 이런 소리를 내더라. 그래서 금철계명이라 마치 쇠붙이가 부딪혀서 울리는 소리가 나더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상한 소리다 이 말이죠. 자, 성력은 쏴쏴 살랑거리고 바람이 부슬부슬 솔솔 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소삽은 쓸쓸하거나 적막하게 휘 하는 소리가 나는 거고, 팽배는 솟구치는 모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격정이 팽배하다, 감정이 격앙되다, 부풀어 오르다,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분등이 팽배, 파도가 부딪혀서 솟아오르는 것을 분등이 팽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여 또한 뭐와 같아 부적지병, 적진으로 적을 이제 맞이하러 가는 적병을 맞이하러 싸우러 나아가는 군대가 함매질주하여. 자, 말도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사람도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이 소리 내지 않도록. 소리나 이런 소리를 내면 들키니까. 그래서 함매질주, 입에 재갈을 물고 달려가는 듯이 불문호령이요. 호령소리, 사람의 소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로 와 앞으로 가 이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단지 들리기를 입맞이 행성이나 사람이나 이 말이 달려가는 소리는 움직이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그런 소리가 이 추석 가을 소리가 들려오면서 쏴 하는 소리가 수수 하는 소리, 쨍그렁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게 마치 파도가 야경해서 그렇게 들리는 거죠.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 적과 싸우러 가는 병사들의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생각이 나서 여위 동자와 내가 동자에게 말하기를 하위 차성야오.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출시지 너 한번 나가봐라. 그러니까 동자가 나가서 말하기를 성월은 교결하고 별과 달은 이 맑게 빛나다. 교교하다 하면 하얗게 빛나는 거죠. 결은 깨끗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가을 밤에 달이 높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시의 노래 중에 추월양명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춘수는 만사태기로 하우는 닭이봉이라 추월양명이요 동령수고성이다. 봄에는 봄비가 내려가지고 온 사방에 물이 가득하고 여름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서 온갖 가지 기묘한 모습을 내고 온갖 가지 봉우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추월 가을이 되면은 달이 높이 떠서 아주 밝게 비추고 동령 겨울이 되면은 높은 그 산 위에 거기에 소나무가 높이 솟은 소나무가 탁 빼어나 모든 나무들이 잎이 떨어졌는데 소나무만이 탁 높이 서서 그것이 빼어나 보이더라 라고 하는 사시에 대한 이 사계절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달과 별이 밝게 빛난다. 교교하게 빛난다. 그리고 명하는 제천이라 명하는 은하수를 얘기하죠. 밝은 하늘에 밝게 흐르는 이 하천은 바로 은하수죠. 은하는 하늘에서 아주 밝게 흐르고 있고 사무인성 사방에는 사람 소리라고는 아예 들리지 않고 그 소리는 성제수관이다. 즉 그 소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난다 하니까 여호와 내가 말하기를 히히비제라 아 슬프구나 차 추성야요 이것은 바로 가을 소리다. 호위레제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을이 온 것인가? 가을 소리가 어떻게 해서 오는가? 여기에서 이제 가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구양수의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그 내용들을 뒤에 이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부, 무릇, 추지위 상야는 가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색이 참담하여 그 색깔은 참담하여 연비운염하고 자, 안개는 날아가 버리고 구름도 싹 거쳐버린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럴 것이 없이 투명하게 빛나는 거죠. 예,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맑다는 거죠. 아주 차갑게 그리고 아주 맑다. 기용이 청명하여 그 모습은 청명하여 청고일정이다.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가을이 되면 마찬가지로 하늘은 높고 달은 더욱더 반짝여리며 빛이 난다. 기기 그 기운은 율렬이요. 그 기운은 율렬 춥고도 맑다 이 말이죠. 살이 저미도록 차갑고도 날카롭고 뾰족하다. 예, 하여튼 이제 두렵고도 차갑다. 그 기운은. 그래서 표민기골이다. 표자는 이 돌침 표자입니다. 돌로 만든 침을 표이라죠. 표민기골. 그것이 마치 피부와 뼈를 쑤시는 것처럼 파고들면서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가을의 기운은 뜻은 소조하여 가을의 뜻은 소조 쓸쓸해서 산천이 적이라 산과 내가 아주 적막해진다. 이게 바로 추지위상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색 참담하여 연비운염하고 기용은 청명하여 청고일정이라. 기기는 율렬하여 표민기골이요 기인은 소조하여 산천적연이라. 그리고 또
고기위 성야. 그렇다면 그 소리는 어떠한고? 고기위 성야오. 처처절결이라. 반면에 그 소리는 어떠하냐? 바로 처절하다. 처처절절은 처절을 이제 강조한 것이요. 처량하고 애절하며 호호분발이라. 울부짖는 듯하고 분발하고 뛰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름에는 풍초 녹욕이 쟁무하고 이 풍성한 풀들이 푸르다. 녹욕 너무나도 푸르고 마음껏 푸르러서 서로 무성함을 자랑하고 감옥 아름다운 나무들이 총롱 우거져서 가열 보기가 너무 좋다. 이 열자는 즐거울 열자죠. 가열 보기가 너무 좋다. 즐거웠는데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풀이 불지 지는 그것이죠. 불지 그것 가을 기운과 불 만나자가 스치자 초불지색변하고 가을 기운이 풀에 싹 스치자 색이 이 풀들의 색깔이 누렇게 이제 변해버리고 조지 엽탈이라 나무가 조지 그것과 만나자 즉 가을 기운과 가을과 만나자 잎이 다 떨어져 버린다. 기소위 채패 영락자는 이렇게 떨어지고 꺾여지고 부러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영락하는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힘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름하여 기일기지여이라. 그것의 일기 바로 가을의 기운이 한기운이 남겨있는 열 매서움 매운 때문에 그렇게 다 잎이 떨어지고 풀이 누렇게 변하는 것이다. 무릇 추는 현관야오. 가을은 현관이다. 즉 이 형을 잘못을 죄를 다스리는 이제 관리다. 시에 있어서는 이 추는 위음이요 음에 해당이 된다. 절기에 있어서는 음에 해당이 된다. 왜냐? 봄과 여름은 양에 해당되죠. 뜨거운 기운, 봄 기운 이것은 확 크다가 이제 음이 되면은 서서히 시들게 되죠. 또한 이 병상야라. 즉 추는 병상이다. 즉 전쟁의 상이다. 그래서 오행에 있어서는 위금이다. 금에 해당이 된다. 금은 가을을 뜻합니다. 가을. 봄은 목에 해당되죠. 여름은 불에 해당이 되고 가을은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은 수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중간에는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은 이제 오행 중에서 금은 가을에 해당이 되고 백색 즉 흰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서쪽을 나타내게 되죠. 시위 그리고 이 것들은 현관이요 병상이요 금이요 하는 이 가을에 이것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전부 천지지 의기하여 천지 사이에 천지의 정의로운 기운이다. 의로운 기운이다. 그래서 금은 의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가을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서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걸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금이죠. 반면에 봄은 인입니다. 어짐.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베풀어 가지고 어떤 물건이든지 다 봄이 되면은 다 파릇파릇 올라오게 하는 거기에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반면에 가을이 되면은 의가 된다. 그래서 죽일 거 죽이고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확실하게 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천지지의기라고 하는 것은 상이 항상 숙살이 위시입니다. 죽이는 것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한다. 냉모하게 시들어 죽게 하는 이게 뭐 숙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숙살이 위심이요. 그래서 천지어물에
하늘이 만물에 작용할 때에는 춘생추실하여 봄에는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만물의 사랑을 인을 베풀어서 모든 게 자라도록 하지만 가을이 되면은 이제 추수를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봄은 생이요 추는 실이다. 그리고 고기제악야에 있어서 그리고 가을은 악과 관련해서 음악과 관련해서는 상성으로서 즉 궁상각치우의 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로 주관한다. 서방지음이다. 서쪽의 음을 주방하는 것이다. 서쪽은 바로 가을을 나타내죠. 동쪽은 봄을 나타냅니다. 남쪽은 여름을 나타내죠. 불을 나타냅니다. 남쪽은 뜨겁죠. 겨울은 북쪽을 나타냅니다. 물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상성은 서방의 음을 주관하는 것이로서 그리고 가을은 또한 이칙에 해당이 된다. 이칙 위 7월 지율이다. 이칙은 7월의 이 음률에 해당이 된다. 음률 12율료가 있는데 바로 율과 여가 있습니다. 6개의 율과 6개의 여가 있습니다. 율려, 12율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측은 바로 7월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상의 뜻이다. 이 바로 상처를 입히고 죽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물, 기노이 비상하고 물이 늙게 되면은 사물이 노쇠하게 되면은 즉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은 즉 어떤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슬퍼할 수밖에 없죠. 동시에 이측할 때 이는 육자라 육 살육한다 죽인다 할 때 육이죠. 그러니까 사물이 물 과성이 당살이다. 사물이 성함을 지나게 되면 당연히 죽게 된다. 사물이 최성의 전성기를 지나게 되면 당연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사물의 진리자 자연의 순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호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슬퍼지는 거죠. 초목무정이요. 초목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시표령이라. 때가 되면은 결국에는 바람에 떨어지게 된다. 표령한다. 바람이 불어서 영락하게 된다. 잎이 떨어지고 이제 풀의 색깔이 변하게 된다. 그런데 인이 동물로서 사람은 동물 가운데서도 유물지령이라 오직 영혼이 있는 정신이 있는 존재라서 그러다 보니까 사물은 걱정 근심할 것 없이 그냥 때가 되면은 지고 피고 이렇게 되는데 인간만이 걱정을 사사한다는 거죠. 배구감기심하고 100가지 근심거리가 그 마음을 이제 마음에서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마음이 느끼게 되는 거죠. 만 가지 일들이 노기영 그 육체를 이제 힘쓰게 하고 이런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사물은 시가 되면 자연이 흘러가지만 인간만이 영이 있어서 정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봄이 오면은 봄대로 가을이 오면 가을대로 걱정 근심을 하게 된다. 유동오중 그 마음속에 중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죠. 심중에 뭔가가 움직임이 있으면은 즉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고 감정에 변화가 생기고 가을이 되면 쓸쓸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필요기정이라 반드시 흔들리게 된다. 그 정신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니까 흔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황사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한다. 기력지소 불급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없는 데까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생각하게 되고 기지지소 불능이라 자기의 지혜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걱정의심하게 된다.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걱정의심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늙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악연단자 위고목하고 즉 너무나도 불던 그 홍안이
어느새 마른 고목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연 흑자 위 성성이라 머리가 그렇게 새까맣던 것이 다 이 설이 맞은 듯이 성성해지게 되는 백발이 되는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감정을 지닌 동물이라서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하이, 비금속 지진인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바탕을 지니고 있지도 않으면서 본성을 세부치나 돌과 같은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요교 초목이 정령이다. 초목과 더불어서 이 번성함을 계속해서 다투려 하느냐. 잘못되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건대 수지위 장적인데 누군가가 우리들을 죽이고 해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또한 한화추성이라 마치 그것을 가을소리를 한탄하고 앉아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걱정근심거리로서 걱정근심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스스로 늙어가고 쇠퇴해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가을 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스스로 이제 내가 이렇게 가을 탓을 하고 앉아가지고 가을 소리를 듣고 가을 탓으로 모든 걸 돌리고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동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고 대꾸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수두이두 머리를 떨구고 졸고 있더라. 그런데 들어보니 단문사벽 단지 들리는 것은 네 가지 벽에서 사방 벽 쪽에서 충성적적 이 벌레 소리가 찌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마치 뭐뭐 같다. 조여지 탄식이라 나의 이러한 탄식을 돕기나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양수의 추성부의 내용입니다. 정말 명문이죠. 예, 이제 구양수의 치용전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양수는 자가 영숙인데 호를 치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치용이 왜 치용이냐? 술에 취한 늙은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치용이라고 하는 정자를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먼저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은 계산야라 기서남제봉은 임학우미하여 망지 우련히 심수자는 랑야야라 산행 672에 전문 수성 잔잔하니 이 사추루 양봉지간자는 양천야라 봉회로전하여 유정이경하니 이무천상자는 치용정야라 작정자는 수요 산지승 지선야라 명지자는 수요 태수자위야라 태수여객으로 레음우차하니 음소첩치하고 이 연우 최고요 고자호하여 왈자호왈 치용야라 치용지는 부재주요 제호 산수지간야라 산수지간은 득지심이 우지주라. 정말 좋은 내용이죠. 약부 일출이 인비계요 운기 암혈명이라 해명변화자는 상간지 조모야요 야방발이 유향하고 감옥수이 번음이라 풍상고결이요 수락이 석출자는 상간지 사시하라 조이왕하고 모이기하고 사시지경 부동이나 이 일학역 무궁야라 지어 부자 가우도하고 행자 휴수하고 전자호하고 후자응하고 구루제유하여 왕래이 부절자는 저인 유야라
임계 이어하고 계심이 어비하니 양천 위주하여 천양이 주열하니 사뇨 야속하여 자변이 전진자는 태수연냐라. 영감지락은 비사비죽이나 사자중하고 혁자성하고 굉주교착하여 기자의 헌하자는 중빈환야라. 창한 백발이 태호기간자는 태수치야라. 이 석양재산하여 인형이 산란하고 태수기 빈객종냐여 수림음예하여 명성상하니 유인거의 금조락야라. 연이나 금조는 지 살림지락이나 이 부지인지락이라. 인지 종 태수 유일학이나 이 부지 태수지락 기락야라. 치능 동기락하여 성능 수리문자는 태수야라. 태수위수냐 여릉 구양수야라.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을 나타내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울은 울산 할 때 고을 이름 울자도 되고 성하다, 빽빽하다, 무성하다 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우려나면 빽빽한 모습이죠. 울산은 바로 고을 이름입니다. 잔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얘기한다. 양은 술 빚을 양입니다. 양조장 할 때 술을 빚는 곳이란 뜻이죠. 가양주 하면은 집에서 담근 술이고, 첩은 문득 첩자입니다. 일람첩기, 한번 보고 문득 기억하다 이런 뜻이죠. 첩치용, 문득 취하다. 기몽도의 호인데 이것도 첩치에서 나왔습니다. 첩치는 바로 여기에 치용전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는 붙이루, 붙이다, 맡기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죠. 우거 하면은 임시로 사는 것이고, 비는 눈이나 비가 펄펄 내리는 것, 안개와 모양이 꽉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비비하다, 부슬부슬 안개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번음 하면은 무성할 번자에 그늘이면 무성한 나무 그늘을 말합니다. 열 하면은 맑을 열자도 되고 찰 열자도 됩니다. 이건 속인데 푸성기, 막 뜯은 이제 풀들을 푸성기라 하죠. 푸성기, 채소를 말합니다. 야속 하면은 들에서 나는 푸성기를 얘기하죠. 열수, 아까 열 나왔죠. 한강의 이름이다. 열량, 한양이다. 그 다음에 혁은 이제 클혁자인데 혁기 하면 바둑을 얘기합니다. 허는 시끄러울 헌자입니다. 시끄러울 화자. 얘는 그늘 옛자. 물리치다, 숨다는 뜻도 있습니다. 음에 하면은 가리고 숨긴다. 운에 하면은 햇빛을 가른 구름이다. 구름 그늘이다. 이런 뜻이죠. 구루 하면은 등이 곱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늙거나 병이 들어서 등이 꼬부랑한 사람을 구루라고 합니다. 구부릴 구자에 구부릴 루자다. 뿔잔괭입니다. 괭. 그래서 시갱 하면은 외소뿔로 만든 이제 외뿔소의 뿔로 만든 술잔을 시갱이라고 합니다. 주는 상가지 주자 또는 주판 주자라는 뜻이 됩니다. 굉주교착이라 하면은 술을 마시면서 그 술잔을 이제 서로 엇갈려 놓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자는 상가지 주자도 되니까 술을 마시고 상가지를 이렇게 몇 잔 마셨나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술잔을 세는 상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 교착한다. 이렇게 떠들썩한 술자리를 굉주교착이다. 이렇게 태자는 무너진다. 태패, 쇠퇴, 태락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죠. 예, 지용전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은 계산냐라. 저는 저주를 얘기하죠. 저주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다 산들이다.
제우주는 산으로 꽉 채워져 있다. 그리고 기서남제봉, 그 서남쪽에 이 여러 개 봉우리들이 있는데 이 서남쪽 봉우리들이 이막우미하다. 숲으로 계곡 꽉 차 있고 그것이 매우 아름답다. 망지 우련이 심수자, 멀리에서 바라볼 때 빽빽하게 깊이 있는 그리고 빼어난 깊숙한 그 빼어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랑야야라, 랑야산이다. 산동성에 있죠, 랑야. 예, 랑야 하면은 바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여러 곳을 순시하면서 이 자신의 업적을 업적을 비석에 세웠어요. 높은 산이나 이런데. 그래서 8군데에 세웠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태산에 남아있는 태산각석과 바로 랑야산에 남아있는 랑야대 각석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 글은 바로 이사라고 하는 당시에 그 세상이죠. 이사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었지만 그 죽임을 조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여튼 랑야대 각석이 유명합니다. 랑야산. 산행 672 이제 산을 한번 올라가는 거 672 정도 쭉 올라가면은 전문 점차 들린다. 수성잔잔 물소리가 졸졸졸졸 흐르는 게 들리는데 이 사추루 양봉지간자 그런데 그 물이 두 봉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쫙 들리는 곳 이것이 바로 이제 물이 펑펑 솟아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바로 양천야라 바로 양천이라고 하는 샘물이다. 그래서 봉회로정하여 봉우리를 돌고 길을 꺾고 꾸불꾸불 꺾어 이렇게 가서 가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유정이견이야. 정자가 하나 우뚝하니 이견 날개익자죠. 새처 펼친 새처럼 정자가 하나 딱 나타나는데 이무천상자는 샘 위에 바로 그 물소리가 펑펑 나는 그 샘 위쪽에 이렇게 이제 정자가 있는데 이무천상자는 바로 다름 아니라 이름하여 치용정자라. 바로 치용정이라고 하는 정자다. 작정자는 수요. 이 정자를 지은 사람은 누구냐? 산지승 지선야라. 산승인 지선이가 지었다. 다음 명지자수. 이름 지은 자는 누구냐? 바로 치용정이라. 이름 지은 자는 누구냐? 태수 자유야라. 태수 스스로 구양수 자신이 이름을 지었다. 태수 여객으로 태수가 여러 명의 손님들과 더불어서 레오무차 여기에 와서 술을 마시는데 음소 첩치 술을 조금만 마셔도 금방 취한다. 여기서 바로 아까 김홍도의 호가 첩치용이라 했죠. 문득 조금만 마셔도 문득 취한다. 여기서 바로 김홍도가 자신의 호를 땄습니다. 그리고 연우 최고라. 나이가 또한 가장 많아서 그러므로 고자위 자호. 그래서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자호왈 치용야라. 자기 스스로 치용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정자 이름도 자기의 호를 따서 치용정이다. 이렇게 붙였다. 치용지는 치용의 뜻은 부재주요. 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술은 조금만 마시면 취하니까 술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냐? 제호. 그 뜻은 치용지의 뜻은 바로 제호 있다. 산수지간에 산수를 즐기는 것에 바로 자신의 뜻이 있는 것이다. 산수지락은 산수 사이에서 즐기는 이 즐거움은 득지심이 우지주라. 마음속으로 이것을 딱 그 산수지락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것을 술에다가 붙였다. 술로 나는 즐겁다라고 술에 의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술에 의탁했지만 실제 뜻은 산수지락에 있다. 약부 만약에 일출이 임비계요. 날이 해가 떠가지고 숲을 사이에 있던 이 안개비가 쫙 사라지고 개게 되면은 그래서 운기아멸명이요. 구름이 요거는 이제 아침이죠. 그래서 해가 떠서
인비, 숯불 사이에 있던 안개비가 사라지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운기, 구름이 다시 되돌아와서, 사라졌던 구름이 다시 되돌아와서 아면이 바위굴이 다시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회명 변화자는 어두워졌다가 낮이 되면 밝아졌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산간지 조모야라. 산에서 아침과 저녁의 이런 모습이다. 그 다음 야방발이 유향하고, 야방발, 저 들에 핀 꽃들이 피어가지고 이 향기를, 으슥한 그윽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고 감옥수이 번음이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 꽃이 피고, 숫자는 이때는 꽃이 피다 이 말이죠. 감옥수이 번음이요, 또 울창한 그늘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풍상고결하여 바람과 그래서 산속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려서 이렇게 고결하게 되는 것, 녹고 맑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수락이 석출자, 가을이 되면 그렇죠, 물이 줄어들어가. 보면은 물이 많다 했죠. 아까 춘수는 만사택이다 라고 했는데, 사시의 모습 중에서 보면은 물이 많은데, 가을이 되면 이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잠겨져 있던 바위들이 이렇게 쭉 드러나는 것, 이게 이제 상간지 사시야라. 이 상간지 사시야를 한번 쭉 보면은, 첫 번째는 야방발이 유향하고, 봄이죠. 감옥수이 번임이요, 가을이 되어서 풍상고결하고, 겨울이 되면 수락이 석출자. 이게 바로 상간지 사시의 모습이다. 조이왕하고, 아침이 되면은 찾아가고, 산속에 정자를 찾아가고, 모이기, 저녁이 되면은 다시 이제 정자로부터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사시지경 부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의 모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까 다 다르다 했죠. 다 다른 것. 그러니까 이역, 이락이 무궁이라, 이락역이 무궁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시의 즐거움은 정말 끝이 없이 즐겁다 이러죠. 자, 이제는 이 저주의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지어 부자 가우행이요, 부자 짊어지다 말이죠. 그래서 짐을 진 자가 거리에서, 길에서 노래 부르고, 행자 휴수요, 길 가는 사람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전자호요, 앞선 사람이 노래 부르면 후자 응이요, 후자가 대응을 하고, 구루제휴요, 이 구루, 등이 꾸정한 나이든 노인네가 제휴, 서로 손을 잡고서 왕래의 부절자, 왕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것, 사람들이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인유야라, 이 저주 사람들이 놀러 나온 것이다, 유람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저주에는 임계이어하니, 계곡에 이르러서 물고기를 잡으니, 계심, 계곡이 깊다 보니까 물고기도 살이 지고, 양천 위주하니, 아까 낭야산에서 바로 물길이 퐁퐁 솟아난다 했죠. 그 양천으로 위주 술을 빚으니, 천향이 주열이라. 술의 향기가 그 양천의 향기가 결국 술 향기로 바뀌어서 결국 술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 그 다음에 산효야속, 산에서 나는 여러가지 이 푸성기들로 안주를 만들어서 자변이 전진자, 쫙 여러 안주들을 막 해놓고 이렇게 쭉 진설을 벌려놓은 것, 진설해 놓은 것은 바로 태수연야라. 태수가, 구양수 자신이 바로 연회를 베풀어서 정자에서 연회를 베푼 이런 모습이다. 영감지락은, 연회에서 마시는 이 술의 즐거움은, 술 마시는 즐거움은 비사비죽이라도, 이 산은 현악기죠.
죽은 관악기입니다. 이 부는 퉁소라든가 이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래 부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죠. 그래서 현악기와 관악기, 대나무 악기들이 비록 없지만은 혁자중하고 사자중하고 활 쏘는 자들이 관역을 탁 맞추고 혁자 바둑 두는 사람이 이기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활 쏘거나 이 바둑 뜨지 않는 사람들은 굉주 교차가요. 술을 마시면서 술잔을 마시면서 이리저리 몇 잔 마셨나 이렇게 잔을 세는 상까지가 어지럽게 놀려 있는 것을 놀려 있고 그리고 기자의 헌하자 일어서 앉았다 일어섰다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중빈환하나 여러 손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그 중에 창안백발 그 푸른 얼굴이 푸른색 얼굴에 백발 머리가 하얀 사람 이게 바로 푸른 얼굴에 흰 백발 노인은 바로 태옥 그래 백발을 하고서 장안 백발을 하고서 태옥 기간자 여러 손님들이 노는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은 태수치하라 바로 태수가 취해서 있는 모습이다. 이 석양제산하고 이제 가을에 저녁이 되어서 해가 산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인령산란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 그림자들이 어지러이 흩어지는 것은 태수기 빈객 종려라. 태수가 돌아가니까 같이 왔던 빈객들도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다. 수림 음례하고 숲속에 있는 나무들과 숲풀들이 이제 그늘이 져서 어둑어둑해지게 되면은 명성상하로다. 이제 그 새들이 아래 위로 지저귀는 이런 모습들은 유인거의 금조라게라. 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 새들이 기뻐서 막 즐거워서 노래한다. 사람 떠들고 이러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전부 멀리 피난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마치고 가니까 즐거이 새들이 노래를 부른다. 연이나 금조는 지 살림지락이나 새들은 살림의 즐거움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지 모른다. 새들은 뭐를 인지락 사람의 즐거움은 알지 못한다. 인지 사람들은 안다. 종 태수유일학이라 태수를 따라와서 즐겁게 노는 즐거움은 사람들이 알지만은 이 부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른다. 태수지락 기락이라 태수는 바로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즐거워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능동기락이요 술이 취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성능술이 기문자 그리고 술이 깨어서는 능히 그 글을 그때 있었던 글을 짓는 이는 태수야라 태수 자신이다. 그렇다면 태수위야 태수위수 이 태수는 도대체 누구냐 바로 여릉 구양수라라 여릉 땅의 구양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치용전기의 내용입니다. 정말 즐겁게 걱정 근심 없이 노는 이러한 이제 사람들의 모습 특히 이제 이 풍류를 아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지위를 가지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이제 위정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렌설입니다. 이 연을 좋아하는 내용, 연을 좋아하는 이유를 쭉 설명해 놓은 자신의 뜻을 밝혀 놓은 게 바로 에렌설입니다. 주돈이 주렴계라고도 하고 자는 무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정말 좋죠. 수륙 초목지와 가해자 신번이나 진도연명 도계국이요. 자 이당내 세인 심의 목단이라. 여독의 연지추로 은이 불렴하고 탁 청년이 불효하고
중통외직하고 불만부지하고 향원 익청하여 정정정식이라. 가 원간이 불과 설예언이라. 설예완언이라. 여위 국은 화지 은일자야요. 목단은 화지 부기자야요. 연은 화지 군자자야라. 희라. 국지에는 도후 선유문이요. 연지에는 동여자 하인이요. 목단지에는 의호 중인이라. 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몇 가지 어려운 글자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번은 우거지다 라는 뜻과 함께 고을 이름을 나타내는 피자가 있다. 우거지다 할 때는 번성하다 할 때 이 번자를 씁니다. 번식, 물론 이 번식도 쓰고 번성하다 할 때 다음 번지 하면은 오랑캐 땅을 나타낸다. 예, 더러울 설자 해가지고 이때는 외설 할 때 바로 설자를 쓰죠. 더럽다 또는 업신여기다, 깔보다, 무례하다, 얕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요 에덴설에는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업신여기다, 얕보다 이런 뜻이요. 무례하게, 얕보다. 그 다음에 완은 노리개 완자, 희롱할 완자입니다. 그래서 얕보면서 이 연을 얕보면서 희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수륙 초목지화 가해자 신번이나 물과 땅에 사는 초목에서 나는 꽃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랑스러운 것들은 아주 많다. 심이 많다. 그러나 도연명, 진나라의 도연명은 도계국이라 홀로 국화를 사랑했다. 바로 그 유명한 채국 동리야 유연견남산. 국화를 뜯는다. 동리야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뜯으면서 유연견남사 고개를 들어 유연하게 종남상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도연명의 경지를 나타내죠. 그런 뜻에서 이 도연명은 홀로 국화를 좋아했다. 그런데 이당내, 자는 뭐뭐로부터죠? 이시의 당나라로부터. 당나라는 이연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시의 당나라.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이라, 이조시대라 하는데 이당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기서는 이당의, 즉 이시의 당나라 이래로 세상 사람들은 심의 목단이다. 목단을 너무나 좋아했다. 예, 그래서 목단을 좋아하다 보니까 궁정의 화단에서 바로 원래 화단에 뭐가 많이 심어져 있었느냐? 바로 그 황매화가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이 모란은 바로 양귀비를 나타내죠. 그리고 양귀비가 정말 모란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좋아하는 꽃인 모란을 심기 위해서 현종이 명령을 내려서 그 화단에 있는 이 황매화를 전부 다 뽑아내고 거기에다 모란을 심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란이 궁정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단에 있던 이 황매화는 쫓겨나게 됐습니다. 출단, 화단에서 쫓겨나다. 네, 그래서 출단하가 바로 화단에서 쫓겨난 곳이 황매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륙에 물과 땅에 있는 여러 초목의 꽃들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매우 많지만은 진나라의 도연명은 홀로 국화를 좋아했고 당나라 이래로 사람들은 목단을 좋아했다. 여독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랑한다. 연꽃을 사랑하는데 연꽃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느냐? 연지추로 언이 불렴하고 언이 하면은 진흙을 말합니다. 진흙에서 출 나왔으나 불렴 이 진흙에 물들지 않고 탁은 씻는다 이 말이죠. 청년은 깨끗한 어떤 물을 말하죠. 출렁이는 깨끗한 물을 청년이라 합니다. 탁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탁족 발을 씻는다.
자, 이 탁은 이 구런이 지은 어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창랑지수 탁해거든 타고족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타고족이요. 나의 발을 씻고 창랑지수 청해거든 타고영이라.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각근을 씻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랑지수 해서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탁족 타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탁 씻는다. 맑은 물에 씻어졌지만은 불요 요염하지 않고 중통외직 그 연꽃 줄기의 줄기들은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중간은 텅 비어 있지만은 바깥은 줄기는 꼿꼿하게 서 있고 불만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덩굴을 져 가지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덩굴져 나가지도 않고 가지를 치지도 않고 향은 향기는 멀리 일수록 더욱더 향기롭고 향기는 멀리 일수록 더욱더 맑고 그리고 정정정시 꼿꼿하게 맑게 우뚝 서 있는 이 모습을 나는 이런 모습의 연을 좋아한다. 따라서 가능하다. 멀리에서 멀리에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불가 설완언이라 가까이에서 희롱하면서 가지고 놀 수는 없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 좋아한다. 여위 나는 말한다. 국화는 화지 은일자예요. 꽃 중에서 은자에 해당된다. 은일자 은은하게 숨어 지내는 자요. 목단은 화지 부기자예요. 꽃 중에 아주 부기로운 모습 자체가 풍성하죠. 부기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요. 연은 화지 군자자야라. 연꽃은 꽃 중에 군자에 해당이 된다. 희라 슬프다 뭐 이런 뜻도 있죠. 국지에 국화를 사랑하는 것은 도연명이 죽은 이후에 선유문이요. 들어본 적이 없고 연지에 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여자 하인이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 이 연을 사랑해서 나와 더불어서 뜻을 같이 하는 자 몇 사람이나 되겠나. 목단지에 목단을 사랑하는 사람, 모란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마땅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련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 앞에 제가 썼던 부채의 글들입니다. 자, 악양루기, 추성부, 치용전기, 애련설, 선우후락, 향원익정이라고 하는 글과 함께 또 여기에 적벽해고라고 하는 글을 제가 부채에 써봤습니다. 나중에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제가 지금까지 쭉 써왔던 이런 글귀들을 부채 위에 쓴 글귀들을 모아서 그걸 설명하면서 부채 위에 한시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한번 낼까 싶습니다.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강의 다시 보는 한시와 고사성어로 읽는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6월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녹화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국엔 녹화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PPT에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역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6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